안녕하세요. 우주 알려주는 아빠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우주에 대해서 물어보는 때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우주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저희 부모님께서는 관련 책이나 망원경을 사주시거나 천문대에 저를 데리고 가셨거든요. 그런 활동이 아마도 현재까지 이어져 대학 때 천문학을 전공하고 관련 분야에서 보람있게 일할 수 있는 영향을 끼쳤던 것 같아요. 또 우주와 관련된 진로로 정하지 않더라도 어렸을 때부터 우주와 친했던 것이 지금 생각해보면 밝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데 도움을 줬던 것 같아요.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공부가 너무 지루해질 때면 친구들과 같이 운동장에 나가서 별을 보기도 하였고, 고요하고 깜깜한 밤하늘 아래에서 마음을 평온하게 다스려 보기도 하였고요. 또 세상을 살다 보면 겪게 되는 많은 어려움을 이겨낼 때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은 아이들에게 우주를 알려주고 싶지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무엇을 아이에게 권하면 좋을지 막연한 생각이 드는 부모님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제가 지금 성인이 되어서도 생각나는 초등학교 때 좋았던 기억을 이번 영상에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주 알려주는 아빠. 아이에게 우주를 알려주는 첫 번째 방법은 천체투영관 데려가기입니다. 사실 밤하늘을 보여주는 좋은 방법은 자동차 라이트나 전등의 영향이 별로 없는 시골에 가는 건데요. 그런데 아이를 데리고 먼 시골에 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잖아요. 또 시골에 살고 있다고 해도 비가 온다든지 구름이 낀다든지 하면 보기가 어렵고, 여름은 덥고 겨울은 춥고요.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시설이 바로 천체투영관입니다. 영어로는 플라네타리움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생겼는데 가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때 어머니 손을 잡고 종종 천체투영관에 가서 밤하늘을 보았는데요. 너무너무 즐거웠던 기억이 납니다. 과학교육 연구 논문에 따르면 천체투영관이 학생들에게 매우 효과적인 우주 교육 도구라고 합니다. 천체투영관도 예전과 달리 우리나라에 꽤 많이 생겼어요. 팁 하나를 드리면 천체투영관은 디지털식과 광학식이 있는데, 실제 밤하늘과 같은 별을 보기 위해서는 광학식이 좋습니다. 광학식은 실제 별빛을 직접 빛으로 구현해내는 방식으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실제로 쏟아지는 별을 보는 듯한 밤하늘을 재현합니다. 요즘은 광학식만 있지는 않고 디지털식과 같이 혼합이 되어서 밤하늘을 볼 때에는 광학식으로, 우주 영상을 볼 때에는 디지털식으로 전환해서 봅니다. 디지털식만 있는 천체투영관은 쉽게 말해 영화관의 화면을 떠올리면 돼요. 제가 아는 우리나라 천체투영관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별 관측뿐 아니라 우주에 대한 좋은 프로그램도 많이 있고요. 꼭 예약을 해야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시간 나실 때 자녀들과 같이 한번 방문해 보세요. 자, 아이에게 우주를 알려주는 두 번째 방법은 역시 책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죠. 아이들에게 책을 좋은 친구로 만들어주려고 저도 항상 노력하는데요. 초등학생을 위한 우주책은 보통 두 개의 책을 추천합니다. 초등학생이 알아야 할 우주 100가지하고 초등학생이 꼭 알아야 할 별과 우주입니다. 성인이 읽어도 될 정도로 재미뿐 아니라 좋은 정보들도 담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은 제가 초등학생일 때 정말 옆에 끼고 살았던 책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얼마 전에 고향집에 가서 찾아보니까 아직도 꽂혀 있더라고요. 이 책인데 30년도 더 된 책이고요. 같이 있는 3D 안경을 쓰고 보면 별이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어렸을 때 정말 신기했던 기억이 있어요. 어머니가 이 책을 한 권 사서 저와 동생에게 주었는데, 이 안경을 차지하려고 동생이랑 많이 싸운 기억이 있네요. 여기 1991년 발행본으로 저에게는 구매한 지 30년도 넘은 추억이 깃든 책입니다. 이 책이 아직도 나오나 하고 검색을 해보니 신기하게도 아직도 그대로 나오네요. 그러면 꽤 스터디셀러인 책이 아닌가요? 책 제목은 입체로 보는 3D 별자리 도감입니다. 30년 전과 비교해 제목이 좀 바뀌었고 안경도 더 괜찮게 바뀐 것 같아요. 글은 없고 거의 대부분 별자리 그림이라서 이런 별자리가 있구나 생각하면서 봤던 기억이 있어요.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추천할 만한 책이고요. 세 번째, 아이에게 우주를 알려주는 방법은 천체 망원경 선물하기입니다. 천문대를 가면 아이들과 같이 별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다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하지만 망원경을 직접 사서 보는 것은 조금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망원경은 시중에 종류도 너무 많고 가격도 비싼데다가 조금 전문적인 느낌이 나는 장비인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망원경을 구매해서 아이방에 놓아두면 아이들은 장난감처럼 금방 친숙해지고 잘 다루게 되더라고요. 저도 조립하기 어려운 로봇 장난감을 아이들은 어느샌가 척척 잘도 조립하고 하는 것처럼요. 집 앞에 학교나 공터, 캠핑을 가거나 가끔 발생하는 슈퍼문, 해성 방문 같은 천문현상이 일어났을 때 간편하게 집 앞으로 가지고 나가면 아이들과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아주 저렴한 입문용 망원경으로는 보통 달을 많이 보게 되는데 달은 모습이 매우 변화무쌍하잖아요. 매일 달라지는 달의 모습을 천문대에서 계속 보기는 좀 어려우니 어떻게 보면 집에서 아이들과 즐기기 참 좋은 천체가 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전에 올린 달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나누면서요. 망원경은 워낙 종류도 많고 해서 저도 요즘 어떤 제품이 있나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요. 입문용으로는 20만원 정도는 되어야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이런 입문용 망원경으로 많은 대상을 보기는 어렵고 달과 태양, 익숙해지면 목성, 토성같이 태양계의 큰 행성을 볼 수가 있어요. 초등학생용 망원경 구입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제가 망원경을 고르는 관점이랑 그에 비슷하게 맞는 망원경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입문용 망원경을 고를 때 고려한 사항이에요. 사실 고려할 사항은 이보다 더 많지만 이 내용을 참고해서 망원경을 고르신다면 입문자용으로는 괜찮은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거예요. 뭘 구매하실지 정말 모르겠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제가 하나 선정해서 고정 댓글에 남겨놓았어요. 그 망원경도 위 고려사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요. 다른 망원경들도 있었지만 다 소개하기에는 선택지가 너무 많아질 것 같아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딱 하나만 정해봤어요. 이 망원경이면 아이들이 우주의 매력에 빠지기에는 충분할 거예요. 리뷰를 보니 대부분 부모님께서 초등학생 자녀들에게 선물로 구매를 많이 해주시고 평가가 꽤 괜찮아 보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아이들과 우주를 즐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어요. 이 외에도 다른 많은 방법이 있거든요. 제가 생각날 때마다 하나하나씩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